우리나라 간암 70%의 환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위독하고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검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오지용 원장입니다. 모든 암종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간암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많이 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침묵의 장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간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이미 간이 많이 망가져 있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진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위험 요소들을 피해서 생활해 나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간암은 네. 술 많이 마시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간암이 술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술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술로 인한 알코올성 간 경변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70%에 달해요. A, B, C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B형과 C형이 주로 이루고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간암 발병률이 한 60%,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률이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대사성 간 경변증이 원인으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 간암의 날이라고 해서 대사성 증후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사성 간 증후군이 쉽게 말해서 성인병이니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간암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간염 바이러스이므로 일단 간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간염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균자가 되신 우리 환자분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 경변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간 경변증이 생겼을 때는 간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수시로 검사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하겠지만 모든 암종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 체중 감소 때문에 이제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간암도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간암이 심해지면 복수가 생기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증상이 있더라도 항상 간암의 이게 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 증상이 다른 암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단은 우리 몸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할 수 있으면 간 절제술을 하는 게 제일 좋겠고 절제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이제 간을 맞바꾸는 거죠. 원래 있던 간을 떼내고 새로운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는 간 이식술 등이 고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주파 열 치료술 RFA라고 하는 이 시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국소 치료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소 치료를 통해서 그때그때 병변이 생겼을 때 국소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국소적으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이 재발하고 병이 악화돼서 더 이상 국소적인 치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신치료,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치료에서는 이제 먹는 항암제도 있고 주사 항암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먹는 항암제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간 기능이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병용한 주사 항암제를 1차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암제로도 호전이 안 되면 다른 항암제로 변경해서 투여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시도해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치료법을 계획할 때 간 기능이 어떤지를 보고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A라는
항암제를 쓰고 싶어도 이 다 기준들이 있어요. 간 기능을 쉽게 말해서 A, B, C로 나누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항상 맞게 항암제를 선정을 하고, 수술도 그렇고 잔존 간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냐, 개수가 몇 개냐, 위치가 어디냐,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지, 이식이 가능한지, 항암제도 이 항암제가 투여가 가능한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치료법들을 의사들이 정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결정하신 치료법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여쭤보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오시면은 제가 분석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적 치료를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네요. 약물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나 시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 끄집어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1차적으로는 수술적인 절제 먼저 계획을 하고,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소 치료. 이제 국소 치료가 어려우면 이제 전신 치료로 진행을 하고, 처음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약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항암 치료 해보다가 호전되는 경우에는 그럼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다른 암은 그런데 간암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긴 해요. 왜냐면 수술했는데 재발해서 5만 가지 시술을 할 만큼 다 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항암을 하는 경우가 또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암은 그런데 간암은 그런 경우는 별로. 오늘은 간암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이시라면 어디서든 쉽게 검사할 수 있거든요. 보균자인지 아닌지는 검진하면서 그런 보균자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오지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